네, 안녕하세요. 어, 뒤에서 세봤어요. 제가 이 일을 언제 시작을 했고 얼마 만에 이제 제 이름으로 이런 방송을 하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올해 17년이 됐더라고요. 사실은 18년인데 발음이 안 좋아서 17년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이 일을 이제 하다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제 이름으로 처음 방송을 하는 그 날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 김창욱 TV를 생각한 지는 4개월, 5개월 됐었어요. 그 전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계속. 이제는 내가 언젠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거를 하고 싶고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근데 계속 늦춰진 거예요. 한 6개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조금 유쾌한 일이 아닌 일로 늦춰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 첫 강의에는 이제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무언가 다른 것과 연합해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이 무대에서 사실 우리 고진엽 씨는 성악과 후배예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저는 계속 뒤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진엽이처럼 노래를 10년 한 사람이고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노래를 못하고 주댕이를 까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전공해서 자기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거 못하게 되신 분 있죠. 네. 나는 이걸 하려고 오디션도 받고 돈도 많이 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한 17년, 18년 했지만 10년 정도는 자존심이 상한 채로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 말하는 사람 아닌데, 그리고 열등감으로는 난 말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나 이거 관련한 무슨 전공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그냥 야매로 이렇게 주댕이 까는데 내가 돈을 받아도 되나? 그런 내부로는 내 열등감, 내가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느낌, 그리고 외부로는 이상한 자존심 상함. 나 성악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악과 동기들이랑 성악과 출신 사람들을 10년 동안 안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네를 만나면 제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제가 루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고 애쓴다고 다 되지는 않는다고 전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인생이 이루어졌나요? 그랬다면 지금의 남편과는 살지 않겠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데 보통 그렇지를 못하고 결혼할 때쯤에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이라는 건 시작하는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제가 새로운 TV 제 이름으로 결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 시작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왜냐하면 첫 번째는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저 살짝 저는 거 나올 때 보셨어요? 관심이 없대요. 관심. 야, 내가 너한테 왜 관심이냐? 어떻게 걷는지 아주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제가 지금 약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한쪽 다리를 똑바로 이렇게 못 서거든요. 제가 그 6개월 사이에 시술을 7번 받고 수술을 1번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다 못 고쳤어요. 그래서 협착을 1번 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오늘 시선을 분산하려고 백바지를 입었어요. 화려하게. 여성분도 그런 거 있죠.
뭔가 본인이 오늘 구리다 싶은 날은 시선을 다른 데로 이렇게 딱 주려고 하는 거 다 안다고요. 이렇게 지금 선글라스 머리 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많이 아팠어요. 4개월 매일 아팠어요. 다리에 귀신 묻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울증이 먼저 더 올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아프잖아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능력이 남한테 말 좋게 하는 능력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고 저한테 반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나이가 많으시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힘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말을 좋게 할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개팅이 아니잖아요. 저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청중으로 오셨으니까 꼭 그렇게 저하고 단 둘이만 있는 느낌으로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인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몸이 계속 아프니까 제일 먼저 말을 재밌게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말할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은 여기서 지금 사람 상대하시는 일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업적으로 사람을 상대해야 돼. 그럼 나 몸에 힘이 없어. 내 정신에도 좀 힘이 없어. 그럼 말을 좋게 못 해요. 좀 기분이 안 좋아도 좀 이렇게 좋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고객님 불편하셨죠? 이거 지금 감정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고객님 불편하셨죠? 저는 고객님 때문에 더 불편한데. 이렇게 유머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말하기가. 네. 여러분 여성분들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꾸를 정성스럽게 해요? 건성건성해요? 건성건성하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미워한다고요? 네?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네? 편해서? 귀찮아서? 우리 어머니 말도 귀찮아서. 근데 제가 보기에 확실히 밖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빼버린 사람은 집에 오면 충전하려고 하지 여기서도 또 뭘 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말을 좋게 못 하겠어요. 한 4개월 막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포프리 쇼를 6년에서 7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뭐만 하면 됐냐면 말만 하면 됐어요. 왜요? 그 회사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지애나주라는 그 미국의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조그마한 포구가 있거든요. 제가 이 글 저 군대 있을 때 제 군대 앨범 아시죠? 남자분들 군대 앨범 아시죠? 제대할 때 그 갖고 나오는 거. 받지도 않은 훈련 막 거짓말로 사진 찍은 거. 막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 이빨 사진이라고 막 계속 막 컴퓨터만 치던 애들도 막 입에다가 검 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뒷산에서 이제 이병한테 빨리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찍는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제 앨범의 첫 장에 그 글이에요. 사진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글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 여러분, 사람이 결정적 순간이 있거든요. 삶에. 하나만 더 가면 죽음으로 가고 하나 이쪽으로 오면 사는 단계가 있어요. 삶을 살다가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오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가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미국 그 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포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갈매기들이 계속 바닷가에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병이 돌았나? 아니면 바다에 뭐 잡아먹을 게 없나? 하고 살펴봤는데 바다의 물고기는 여전히 많고 병이 돌지는 않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맞추시는 분께
맞췄다고 해드릴게요. 왜 죽었을까요? 막 수백 마리가 계속 떨어져 죽어요. 지금 남편하고 둘이 있는 것 같죠? 뭐라고는 해야 되는데 할 말은 없고, 이 새끼 잠도 안 자고 지금. 자, 그냥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가 어느 날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포구를 옮기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는 수백 년 전부터 포구였는데 조그만한 새우하고 멸치 같은 거를 이렇게 어부들이 털면, 그 6시 내 고향에 보면은 이걸 털면 갈매기들이 와서 주워 먹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갈매기 한 대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백 년은 얘네들의 수백 대일 거 아니에요. 수천 대. 엄청 대가 늘 거예요. 갈매기는 되게 오래 못 사니까. 그러니까 사냥할 수 있는데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냥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털면 주워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사냥 안 해도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인간이 턴 거를 자기가 수고 조금 해서 주워 먹은 거예요. 수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수고했어요. 근데 이제는 포구를 옮겨버리니까 그냥 아사로 죽은 거예요.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사냥감이 있는데도.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포프리쇼 할 때는 포프리라는 되게 안전한 막이 있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스텝도 만들어주고, 촬영팀도 꾸려주고, 광주에서 떡도 맞춰 주시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좋게 말하면 아티스트들,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관리자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관리자의 역할도 못 하는데 어느 날 그 안전막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지만 나는 그 능력이 없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고 귀찮고 못하겠고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늦춰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좋은 안전막을 해줘서 그 안에서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되는 날이 왔을지도 몰라요. 은퇴하신 아버지, 회사를 옮기려는 사람,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하려는 사람, 이민을 가려는 사람,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는 온갖 다양한 그런 신세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처럼 계속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누군가가 다 카바 쳐줬는데 이때까지. 남편이 해주고 사장님이 해주고 우리 회사가 해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대대로 나는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은 저한테는 꽤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억지로 박수는 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왜 6개월, 7개월 걸렸는지 또 하나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 마음이 김창욱 TV를 오픈하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설레임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90이에요.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면서 해야 된다. 오늘 44,000원 중에 4,000원 돌려드릴게요. 너무 좋으시다, 내용. 와. 저는 첫 번째 이 생각을 했어요. 뭐가 두렵지라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왜 두려운 거지?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야? 네. 여러분, 어느 날 두렵거나 외롭잖아요. 그러면 첫 단계는 뭐냐면요. 만약 가능하거든 무엇 때문에 외로운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운 거지? 제 경우에는 왜 두려운지 알아냈어요. 제가 외국어 한번 쓸게요. 간지나게 하고 싶더라고요. 간지나게. 왜요? 이제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정말 간지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유튜브에서 김미경 TV 구독자 몇 명인지를 봤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뒤에서 시작하지? 그리고 포프리쇼의 30만은 이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졌거든요. 전 0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솔직히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렵다는 걸 알았어요.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차별 있게 잘하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저의 두려움의 근원의 재료를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는 성악관 다닐 때 저에게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의 레슨이 생각났어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예고 나온 애들보다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러셨어요. 창옥이, 사람이 노래하듯이 사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말하듯이 노래해. 그리고 사람은 말하는 것처럼 살아. 작게 하려고 해, 작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힘들어가. 힘들어가면은 울림이 아니라 외침이나 함성이야. 지금 당장은 커 보이는데 멀리 못 가. 아름답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라고요? 예? 작게, 작게. 예? 예. 작게 해라. 제 마음이 크게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갔어요. 크게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멋지게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수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제일 빨리 저와 여러분의 안정감을 잡을 수 있어요. 멋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더 못해요. 또 힘들어가. 힘들어가면 실수해요. 실수한 자기를 보고 자책해요. 그러면 또 실수해. 그러니 해외에 갈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하면서 해야지. 실수하면서 배워야지. 작게 하려고 해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딱 맞는 그 지점을 발견해 내실 거예요. 포프리쇼를 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인원이 얼마 신청했는지 엄청 민감한 거예요, 제가. 네. 여기가 450석이에요. 근데 300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되게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또 인원수를 보는 저를 보면서 이게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세바시로 신청한 분도 있고 온오프 믹스로 신청한 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회사에서 다 해줬으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두렵고
또 발을 못 디겠고, 지금 뭐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저처럼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보호해줘서 내 그 실력이 없어졌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여전히 사냥할 물고기가 많아요. 하실 수 있어요. 힘들지만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해 주신 분대로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면서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나요? 두려워하면서 해야 된다. 잘 외우시네요. 엄청 좋겠네요. 기억력도 좋으시네. 두려워하면서 해야 한다. 두렵지 않고 하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두려우니까 안 하고. 네. 두려워하면서 해라.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위로가 돼요. 두려워하면서 해라. 보통 우리는 두려우면 못 한다잖아요. 네. 아니면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말씀. 오늘의 블랙 드레스와 레드 슈즈가 아주 그 연합되는 말씀. 너무 좋으시다. 두려워하면서 해라.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려면 크게 하려고 하지 마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작게 하려고 해보셔라. 실수하면서 하려고 해보셔라.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바람막이 해줬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 경우에는 그 토크쇼를 해줬던 회사에 대한 고마움을 내가 당연하게 오랫동안 생각했었구나. 이거예요. 내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요. 그 나를 바람막이 해줬던 그 사람이, 그 회사가 워낙 철두철미하게 잘해주니까 제가 더 모른 거예요. 더 모르는 거죠. 그걸 엉성하게 했으면 내가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해주니까 우리는 더 모른 거예요. 그리고 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와주신 것도 결코 당연하지 않고, 분장실로 꽃을 보내주셨던 분들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죠.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진짜 하나도 고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걸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행복한 거의 그 수치는 고마워하는 수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와 포지션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영향력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고맙다고 느끼는 그 수치가 행복의 수치하고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말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너무 받아 적어야 되겠네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네요. 오늘 선생님 말씀, 제 말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해라. 두 번째, 소유하고 포지션의 수로 행복한 게 아니라 고마워하는 수로 가장 행복에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고맙지 않죠. 직장도, 이 무대도,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안개 속을 헤매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오실 때에도 첫날 오신 것처럼 감사하는 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우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저도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